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이제 50대 분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70, 80대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거주지를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또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내가 더 나이가 들면, 특히 내가 혼자 됐을 때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실 건가요? 지금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60대, 70대 비율이 무려 약 40% 가까이 됩니다. 즉 혼자 사는 10가구 중에 4가구는요 60대 이상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60대 이후의 삶의 냉정한 현실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68세 여성 박모모씨님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사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서 살고 있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차에 실버타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 이를 넘어서 또 우울증까지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가봤더니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또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증금이 싼 데는 5천, 1억 그런 데도 있지만 5억, 6억, 7억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만. 월 생활비도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 8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게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실버타운에 살고 싶었지만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지내며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75세 여성 박모모씨님의 사례입니다. 자, 박모모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셨고 자녀들의 권유로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실버타운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볍게 운동을 합니다. 오전에는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그림 교실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우리 인간의 행복은 결국 관계, 가족 간의 관계든 사회적 관계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동년배 또 결이 맞는 친구분들하고 사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경제적 여유가 되면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런 데 살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오신 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자식도 국가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 내가 혼자 됐을 때 결국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재산이 있지 않으면 증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내가 병들고 혼자 됐을 때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려 하면 다 돈이거든요. 결국 내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지킬 수 있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혼자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사별이든 이혼이든 요즘 이제 조론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혼자 살게 되는 노인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고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요. 영양관리 수준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육체적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에 따라서 정신적 건강도 안 좋아지죠.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독사 위험입니다. 이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성이 많을 것 같습니까? 네, 답은 남성입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무려 4배.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고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고독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회적 고립입니다. 독거노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또 가족과의 단절, 또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자, 이렇게 돼서 우울증도 오지만 이 사회적 고립의 또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이제 치매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이 경제적 문제가 결국 고독사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 4가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지금 여기 60대, 70대
혼자 사는 1인 가구 38%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의 연령 비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38%가 조만간에 50%가 된다는 거죠. 즉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의 거의 절반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부부간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정작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렇게 그립다고 합니다. 필요한 거죠. 서로가. 노년에 한 분이 먼저 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60대 70대 혼자 사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1위는 뭐죠? 네, 배우자 사망입니다. 2위가 이혼. 자, 오른쪽은 이제 70대 이상이거든요. 60대에서는 배우자 사망이 42% 정도 됐는데 70대가 넘어가니까 배우자 사망 73.7%, 아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가셨을까요? 남편과 아내 중에 네, 거의 80-90%는 남편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 준비를 10배 이상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한 7-8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연령도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대체로 여자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거의 10년 이상을 혼자 산다고 합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더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그 통계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분들이 건강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여자는 52.7%가 건강이 나쁘다라고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2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이 매우 나쁜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년에 자금만 있어도 많은 것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외로움도 내가 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만남조차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뭔가 배우고 싶어도 다 돈인데.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몸이 아플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몸이 아픈 것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완벽하게 모든 걸 지켜내지 않지만 상당 부분을 지켜내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은퇴자들, 특히 이제 65세 이후에 빈곤율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보면요, 저 맨 아래 보면 한국 43.8%, 이게 뭐죠?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3.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3.8%, 거의 3배.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혼자 쓸쓸히 고독사, 이 2022년 기사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이 되겠죠. 3,378명. 그 중에 50대, 60대 남성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년에는 혼자가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 또는 사별, 아니면 요즘 졸혼 많이 하시죠. 졸혼. 그래서 언젠가는 혼자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주거지를 어디서 사냐를 결정을 해야 되죠.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또 건강하면 이 선택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서 오래 살았다면 주변 이웃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이 아프다면 고립될 가능성이 커요. 건강하면 상관없는데 건강하지 않다면 이 선택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노인 공동 생활. 저도 얼마 전에 TV에 봤는데요. 한 집에 할머니 3분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분담하고 또 서로 상호 돌봄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좋은 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노년에 저렇게 사는 것도 참 좋겠다. 서로 의지하면서 또 가사 분담도 하고 또 서로 돌봄도 하고. 근데 이제 중간쯤 넘어가니까 3분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막 삐지고 말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가 막 70, 80 살다가 다른 생활을 하다가 같이 모여 살았을 때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단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형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혼자 사는데 아파트 뭐 20평대, 30평대 혼자 비싼 집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살아도 되는데 대체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혼자 됐을 때 있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아니면 내가 2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이거를 팔고 빌라로 또는 오피스텔로.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노년의 생활비를 이제 만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70, 80이 돼서 이런 이제 오피스텔 이런 데 산다는 게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자녀와의 동거입니다. 자녀와의 동거. 내가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가족과의 관계, 또 내가 아팠을 때 자녀들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좋은 면만 그렇지, 사실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손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눈치를 보고 살아요. 자녀들. 심지어는 손주 눈치도 보면서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노인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자녀들하고 함께 사실 생각은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왜냐면 돌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하나의 대안으로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실버타운이죠. 여기 가면 의료 서비스, 편의시설, 또 커뮤니티 모든 걸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돈이에요. 여기 들어갈 때 보증금도 꽤 내고 매달 이용료죠. 그것도 꽤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자금력이 있는 분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노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1위가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집입니다.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두 번째,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요즘 많이 유튜브나 또 언론에 나오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또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한 언제부터랄까? 한 4, 5년 전부터 실버타운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죠. 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 중에 이영자 씨가 나오는 게 있죠. 이영자 씨가 실버타운을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실버타운이 아니라 이거 드림타운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영자는 선배님도 들어가시게요 라고 여기 앞에 매니저죠. 송성호 실장의 말에 글쎄 빠르면 6, 7년 후에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기라고 밝혀서 놀라움을 안겼다. 왜냐? 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실버타운이 아니라 이제 드림타운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고령자가 살기 좋은 거주 환경, 그리고 생활지원 서비스 때문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유만 있다면 내가 혼자 됐을 때 실버타운 들어가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자료를 보면요. 여기 70.5%잖아요. 10명 중에 7명. 이분들이 뭐냐면 나는 나이가 들거나 아플 경우 실버타운에서 노후 생활을 고려해보겠다라는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죠.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에 앞에도 드렸는데 한 번 더 메시지를 드릴 텐데 4명의 노인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5세 김모모 씨 남자분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죠. 네.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 중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은퇴 후에 내가 재취업을 못하거나 다른 수입원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생활하는 분도 있고, 집을 줄여서 전세 주고 나는 더 싼 집으로 이사 와서 그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내가 건강하면 상관없는데 둘 중에 한 분이 아프시면 돌봄비요, 또 의료비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았다. 자, 그렇지만 높은 입주 보증금, 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타깝죠. 이분도 여유만 있으면 아내와 함께 좋은 의료 서비스, 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한 분 더 볼게요. 자, 이번 이제 80세 남자분 사례입니다. 자, 이 씨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돌봐주고 있지만 맞벌이로 바빠 충분히 케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자녀들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 의료 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되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는 실버타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렴한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낮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이런 좋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한번 사례, 두 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80세 남성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김모모 씨는 5년 전 아내와 함께 인천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 김 씨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실버타운 내 도서관에서 영어 동아리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80세에 동아리 활동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이런 활동이 얼마나 또 보람도 느끼고 자존감도 더 높아지고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매달 한 달에 한 번 실버타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특강을 진행하며 여전히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은 제2의 인생이에요. 식사 준비나 청소 걱정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해요 라고 김 씨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68세 여성입니다. 이모모 씨.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모모 씨는 2년 전 남편과, 이분은 이제 이혼이 아니라 조론을 하셨네요. 조론을 선택한 후 경기도 용인의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4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실버타운에서 독립적인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겠죠. 40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다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죠. 자, 이 씨는 실버타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고 원예 교실에서 화초 가꾸는 법을 배우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실버타운 내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만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노인 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떨까요? 한번 통계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노인 주거 복지 시설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신 것처럼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것이 늘어나도 문제인데. 자, 그런데요, 다행히 지금 많은 건설업계 또 금융업계에서 실버타운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자, 내년 5명 중 1명은 고령자. 그래서 건설업계 실버타운 눈독. 제가 사는 곳이 은평 뉴타운인데 여기 지금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큰 실버주택을 또 실버 요양원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막 지방에 졌는데 이제는 도심 가까운 곳에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노인이 된다는 거, 또 노인이 돼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내가 혼자 된다는 거, 특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락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장수만세라는 예전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장수만세가 아니라 장수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식도 아니고 또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돈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너무 오래 삽니다. 또 오래 살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요. 사전 증여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는 동안 충분히 즐기시고 남는 돈 물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자녀한테 너무 처음부터 많이 물려주지 말고 내 노후를 돈으로 잘 지켜내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후에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